트라우마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어제 일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트라우마는 과거가 아니에요. 당사자한테는 현재로서 계속 이제 재현되는 것이 이제 가장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을 겪으신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한테든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서비스, 어떤 자원도 거기에 맞춰서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난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혁 국가 트라우마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청자분들께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곳입니까? 네. 저희 기관은 이제 재난으로 충격을 받으신 국민들의 이제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네. 정신적인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 기관이고요. 복지부 이제 소속 기관입니다. 소속 기관이요? 네. 그러면 신분도 지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시군요. 네. 센터장님도. 네. 자, 보면은 트라우마 이제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가 트라우마인데. 트라우마하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네. 차이가 뭐예요?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다르냐 하면 트라우마라는 거는 생명이라던가 나의 신체 또 성적인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트라우마라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네. 사실 안전이라는 거는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인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위협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엄청난 그런 몸과 마음에서 충격적인 반응을 이제 야기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하는 어떤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들, 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한다던가, 취미 활동을 한다던가, 그러면 보통 스트레스를 좀 털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트라우마는 그렇게 해서 털어낼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충격적인 경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럼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스트레스 중에서도 좀 더 심한 것이 트라우마다. 네, 쉽게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예. 정도의 차이다. 정도의 차이다. 네. 그러면요. 요즘 보면은 영어 알파벳으로 뭐라고 해야죠? PTSD? 네. 이걸 이제 풀어서 보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얘기를 하는데 PTSD하고 트라우마하고는 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 PTSD를 풀어서 말하면은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그 트라우마 사건, 트라우마 경험 이후에 어떤 일련의 스트레스 반응들, 일련의 증상들이 1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저희가 진단을 내리는 정신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트라우마 경험은 우리가 이제 일생 동안 한 70~80%의 사람들은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모두 다 PTSD로 가는 건 아니고 예. 트라우마 사건, 트라우마 경험 이후에 일부는 PTSD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최근 보면은 사고나 재난 이게 좀 더 많아진 건지 아니면 네. 뭐 숫자는 적었다고 하더라도 좀 더 대형화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누적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 트라우마 이게 이제 누적되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난으로만 따지자면은 이제 저희가 10년으로 봤을 때 평균 한 22건 정도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재난이 뭐 어떤 해에는 굉장히 많은 해도 있고 또 좀 적은 해도 있고 그 변수는 좀 있지만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재난을 조금 더 가까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빈도 정도가 네.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온라인도 이제 발달을 하고 SNS도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게 아예 뭐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카카오톡이든 페이스북 맞습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SNS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벌어진 재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뉴스를 통해서만 이제 접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친구들과의 뭐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너무 가까이서 또 그런 참혹한 장면에 노출되는 그런 빈도들이 늘어나서 더 좀 그런 심적인 어려움들, 영향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런 그분들도 물론 이제 환자죠. 네. 예, 환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요
내가 지금 아프고 있다. 스스로 내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게 왜 중요합니까? 트라우마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부정하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난 아니다. 네, 현장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다는 거를 믿을 수가 없다.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없었던 것처럼 나는 살고 싶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회피는 본능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회피한다고 해서 이 트라우마라는 게 이제 얌전히 잠잠하게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안에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운 기억들의 어떤 파편들 그리고 강렬한 감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져도 이게 금세 막 이제 그 불씨가 다시 살아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런데다가 그거를 회피하려고 너무 이제 이를테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중고가 돼요. 그거를 겪느라고 이제 고통이고 네. 그걸 피하느라고 또 이제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회피는 사실은 이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오히려 사실은 이제 트라우마를 정말 내가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직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엉클어져 있는 실타래를 좀 풀어서 감정들도 좀 소화를 하고 그 안에 있는 복잡한 어떤 기억들도 퍼즐 맞추듯이 좀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다. 내가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해야지만 인정을 하는 게. 네, 그 다음 작업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요. 인정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잘 이제 생활을 하다가 네. 어떤 계기가 있거나 어떤 뭐 화면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또는 뭐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트라우마가 다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그럼요. 이제 저희가 그거를 촉발 요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건과 어떤 유사한 뭐 그런 자극들, 뭐 가해자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를 연상시키는 그런 평상시는 부분들. 괜찮다가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 사건과 관련이 없어도 전혀 다른 뭔가 위험을 상징하는 그런 자극들, 정보들만으로도 그건 너무나 쉽게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대리외상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네. 이게 보면은 아마 이 프로그램 많이 출연하는 게 저희가 이제 소방관들이라든지 뭐 구조 구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그 현장을 직접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마 대리외상 증후군.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요. 거의 PTSD랑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재난 현장은 굉장히 처참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깊은 어떤 슬픔이라던가 고통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수가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되냐면 나도 또 나의 동료도 어떤 위험에 처한 또 부상도 당하고 또 잘못될 뻔한 그런 경험들을 하시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외상 또 직접적인 어떤 외상, 트라우마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군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은 데이터들에 따르면은 네. 재난 업무 종사자의 한 10에서 30%는 PTSD 증상을 겪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 그렇게 많아요. 네. 전에 이 프로그램에 바로 그 자리에 출연했던 그 전직 소방관인데 그분이 삼풍백화점 이제 구조를 했었대요. 네, 네.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때 그 현장에서 내가 그분을 구해줬어야 되는데 네, 네. 구해주지 못해갖고 마음이 아프다 하는 걸 지금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많죠. 저는 이제 경험한 게 정신건강의학과 있어요? 네, 전문의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보기도 하는데 네. 제 외래의 소방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세요. 딱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지금도 계십니다. 사실 이제 삼풍백화점 사고라는 게 몇십 년 전 일이잖아요. 그런데 트라우마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어제 일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바로 어제처럼. 네, 내가 구하지 못한 그 피해자의 어떤 표정이라던가 그때 그 복장이라던가 그것도 지금 너무 생생하고 네. 그게 꿈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또 그게 떠올랐을 때의 고통이라는 것이 내가 그 당시에 겪었었던 어떤 고통들 마음의 고통 또 신체적인 반응까지 고스란히 똑같이 나타난다고도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수십 년 지났으니까 이제 잊어버려야지 이제 그만할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라는 게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의 특성입니다. 트라우마는 과거가 아니에요. 당사자한테는 현재로서 계속 이제 재현되는 것이 이제 가장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현장에서 그런 거를 이제 목격을 하거나 경험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심리 지원을 하게 되면은
뭐를 가장 역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뭐 물론 가장 최선의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해를. 네, 이제 국제적인 많은 어떤 지침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두노함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네. 끼치지 않는다. 예.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재난 현장에서는 의외로 해를 끼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를테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줘서 더 혼란에 빠뜨린다던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 더 불신을 쌓이게 한다던가 우리가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어떤 이유로 그분들의 안정감을 이제 저해하면서 계속 성가스럽게 이렇게 군다던가 사실은 그럴 소인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도움을 드린다는 것보다도 더 먼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활동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인식 또 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뭐 지금 말씀하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뭐 지원 체계라고 할까요? 네, 구체적인 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습니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핵심적인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 서비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재난 경험자에 대한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재난이 발생하면 이제 특히 대규모 재난 같은 경우에는 네. 국가 트라우마 센터도 그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던가 그 권역에 있는 권역 트라우마 센터와 함께 통합심리지원단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는 영남 산불도 있었고 또 네. 여객기 참사도 있었죠.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대규모 재난이 되면 통합심리지원단 전체가 다 재난 현장에 이제 파견이 돼서 현장 상담소를 꾸리거나 마음 안심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면 상담을 할 수도 있겠고 네.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대면이 좀 어려운 그런 재난이거든요. 아. 그럴 경우에는 전화 상담을 네. 통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좀 회복의 경과로 가시는데 일부는 조금 더 이제 이런 심리적인 고통, 정신적인 문제가 좀 길어지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특별한 트라우마 특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년 이상씩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 재난 업무 종사자분들을 위한 소진 네. 프로그램도 이제 있어서 그거는 좀 뭐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민간 어떤 전문가 단체들 또 관련된 기관들과 같이 여러 개의 이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시에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면요. 이분이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이제 제3자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재난이나 사고 이후에 트라우마 반응, 대표적인 반응이 이런 게 나타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지로 저희가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가지요? 네. 네. 하나는 이 소화되지 않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강렬한 감정이 묻어 있는 그 트라우마 기억 자체가 다시 되살아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막 산불을 경험하신 분들은 눈앞에 그런 번쩍번쩍한다. 지금 불이 없는데도. 네, 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코에서 막 그런 타는 냄새가 나기도 한다. 예. 이제 환시나 환촉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재경험 증상이라고 하고 한번 크게 놀라신 이 경험들이 아직 다 이제 안정이 안 돼서 계속 주변을 좀 살피고 네. 긴장하고 좀 예민해 보이고 하는 과각성 증상이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사고를 연상시키는 것, 어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냥 무조건 피하고 보는 어떤 회피 증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감정이나 이제 좀 뭐 기분이 좀 다운되고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부정적인 감정과 인지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의 그 증상들이 트라우마의 굉장히 특별한 특이적인 증상. 가장 대표적으로 네, 네. 나오는 거예요. 트라우마라는 게요.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거라는 거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트라우마, 집단 트라우마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세월호 경험을 한 세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세대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태원 또 트라우마를 또 겪어. 이렇게 되면은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도 축적된다. 네, 네. 근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보통 첫 번째 트라우마 사건까지는 본인이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해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기억이 어디 가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재돼 있는 거죠.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내재돼 있다가 또 그런데 이제 요행이 그런 좀 충격에서 내가 잘 완화할 수 있는 네. 안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좋은데 계속 뭔가 2차 가해가 가해진다던가 아니면은 이게 내가 제대로 소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을 내가 연달아 그렇죠. 경험하게 된다던가 했을 때
이게 더 배가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는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자기 탓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사건을 뭐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면 내가 이거를 용기가 없어서 내가 나약해서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는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트라우마 사건 그 자체 때문이다. 그 사건에 노출되었기 때문이고 또 노출이 더 강할수록 이를테면 현장에 오래 있었다든지 더 가까이서 봤다던가 아니면 더 반복해서 내가 노출이 됐다가 하는 경우에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트라우마라는 것도 다른 거 보면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치료를 해야만이 트라우마를 잘 극복할 수가 있는데 트라우마를 조기에 치료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 어떤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해도 제가 이제 대부분은 좋아지신다. 한 10에서 20%만 저희가 PTSD를 이완한다. 많은 데이터들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PTSD라는 그 질환은 이 정신건강과 의사들 이제 사이에서도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또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 만성화되면은 네. 이제 증상에 의한 고통뿐만 아니라 PTSD 그 질환의 특성 자체가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이런 공존 질환이 굉장히 많고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 경험 이후에 PTSD로 이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또 PTSD로 이행되었다고 하면은 조기에 치료를 해서 만성화를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골든 타임 초기에 제대로 된 처방을 하고 네,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 대응 하는 분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우리 소방이나 뭐 119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늘 트라우마 겪을 수 있는 위험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고위험군이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분들 스스로도 뭔가 내가 이런 위험군에 있다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비도 해야 되고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라우마는 기본적으로 회피하고 싶은 속성이 이제 있는 데다가 특히 업무 종사자분들은 만나보면은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냐면 이거를 정신력의 문제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적? 네, 정신력. 내가 이걸 정신력. 정신력으로 내가 이겨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정신력이 모자라서 그렇다. 네, 네. 군기 좀 들어야 되겠다. 네. 이게 업무 역량이랑 또 관련 있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 직에 내가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더 그 영향을 부정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런 반응을 내가 고통을 이제 겪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너무 나약한 사람이라는 의미다. 이런 생각을 좀 더 강하게 가지시는 것 같은데 트라우마라는 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심적으로 이제 강인한 사람도 공황장애가 걸리고 그렇죠. 또 트라우마 반응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이제 이 재난 업무 종사자라는 것은 그 개인의 뭐 안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이분들은. 그런데 그렇죠. 네네. 이제 이분들이 트라우마를 이제 겪게 되면은 사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이제 특히 업무와 관련한 트라우마를 겪으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공포, 대인 네. 공포 생기는 것처럼 그 일에 대해서 공포를 맞습니다. 느끼는 거죠. 네, 이제 소방 공무원분들은 그 현장에 갈 수가 없고 어떤 사망 소식을 들으면 과호흡이 오고 본인의 마음은 너무 굴뚝 같은데 가서 내 일을 잘해내고 싶지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훌륭한 어떤 인적 자원을 사회에서 잘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사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산재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 방송에서도 보면 여러 차례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제작한 영상을 저희가 네. 이제 틀어도 좋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안정화 기법 네. 이 영상을 저희가 좀 눈여겨봤어요. 네. 근데 직접 이제 센터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네.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안정화 기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두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트라우마라는 거는 몸과 마음의 어떤 긴장을 굉장히 이제 각성을 올리는 그런 반응이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진정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는 여러 이제 기법들을 활용할 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상자분들을 만나보면은 가장 조금 효과적이다. 실생활에서 쉽게 쓸 수가 있다고 이제 피드백을 저희가 받는 것 중에 하나는 호흡법이에요. 호흡이요. 네, 네. 우리가 성인들은 보통 흉식 호흡을 합니다. 어깨랑 그렇죠. 가슴을 써서 폐의 윗부분을 자극하는 호흡인데 그건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죠.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산소를 쓸 수 있는 네. 대신에 긴장을 좀 유발해요. 우리를 각성시키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안정이고 진정이기 때문에 이때 쓸 수 있는 호흡은 복식 호흡입니다. 한번 네. 직접 한번 시연해 네, 주시죠. 배를 쓰는 호흡인데요. 그냥 배를 큰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그 숨을 배에 있는 풍선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그리고 하고 숨을 내뱉으면서 자연스럽게 풍선이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느껴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들이마시는 숨보다 숨을 내쉴 때 날숨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호흡은 들숨이 아니라 날숨이거든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잠깐 멈춰서 횡격막을 좀 자극을 하고요. 다시 내뱉을 때 편안해지는 느낌, 몸이 따뜻하고 이제 무거워지는 그런 이완되는 느낌을 좀 찾으면서 호흡을 하시면은 이제 진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배의 어떤 느낌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게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천천히 호흡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대신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천천히 호흡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훨씬 몸이 이제 진정되고 안정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센터장님이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보면 안심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안심버스는 뭡니까? 재난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조용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동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버스를 만들었고요. 그게 마음 안심 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100회 정도 출동을 해요. 그래서 예. 이번에 산불이라던가 여객기 참사, 또 그 외에도 화재라던가 다양한 붕괴 현장에도 저희가 출동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시고 편안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찾아가는 맞습니다. 서비스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난 심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제 그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 전공자 분들이세요. 그래서 심리나 사회복지, 간호, 작업치료 같은 네.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공자 분들이시고, 저희가 대규모 때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권역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출동을 하지만 중소규모 이제 재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네. 심리 지원을 담당하시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공자분들이 계시는데, 아. 이제 재난 심리 지원은 또 좀 특화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이 네.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재난 심리 지원을 전담하시는 그 종사자분들을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 교육이요. 네. 아. 그 안에는 심리적인 응급처치 그리고 안정화 기법들 또 애도 문제를 많이 겪으시기 때문에 애도 상담과 같은 그런 좀 재난 현장에서 필수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 대형 재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또 대형 산불 또 대형 사고 이제 사실 끊이지 않아요. 이런 네.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버스를 타고 전문가들이 또 현장 가서 또 이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어려운 문제. 네, 그 재난이라는 것이 너무 강력한 기억이거든요. 저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한 그래요. 맞아요. 센터장님도 네. 트라우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 꼽기가 어렵고 사실 지금 뭐 매 순간순간 저한테는 가장 최근의 재난이 늘 계속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최근의 재난과 관련된 그런 뭐 경험하신 분들, 유가족분들이 제일 마음에 뭐 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보니까 아예 그냥 트라우마 치유 주간? 네. 뭐 이거를 이제 지난달이면 이제 4월 달이죠? 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어떤 행사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국가 트라우마 센터랑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이제 공동 주최하는 그런 주간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트라우마라는 거는 일반 국민들도 평소에도 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난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닥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미리 어떤 인식도 하고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주변 사람을 잘 도울 줄 알아야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안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전문가들의 역량을 이제 올리기 위한 워크숍이나 심포지움도 있고 다양한 이제 대국민 행사도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문가들 한 470여 분 참여를 하셨고 특히 이제 의미가 있었던 거는 그 PTSD에 저희가 치료에 아주 중요한 그 기법이라고 하는 지속 노출 치료나 인지 처리 치료와 네. 관련된 그런 워크숍을 시행을 했고요. 또 심리적인 응급처치를 일반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 행사, 마음 안심버스 체험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지금 센터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꼭 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 가족 중에서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도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네, 네.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네. 흔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야, 괴로울 때 나도 걔 혼자 극복할 수 있게 네, 그게 네. 좋은 건지 아니면 네. 다가가서 네. 뭔가를 좀 얘기를 해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에는 분명한 어떤 행동적인 그 지침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생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네. 심폐소생술 CPR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심적으로 어떤 역경, 위기에 처한 사람한테는 심리적인 응급처치, 저희가 PFA라고 해요. 그래서 PFA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PFA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고, 듣고, 연결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연결하는 거. 연결한다. 뭘 보는 거냐면 그 사람이 지금 잠깐만요.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네, 네. 저희 그래픽으로 이제 준비한 것 같은데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리적 응급 처치 보고 듣고 연결하기. 먼저 봐라. 네, 그 다음에 들어라. 그 다음에 연결해라. 맞습니다. 요 단계가 있군요. 네. 이제 보는 거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주변에 지금 상황은 어떠한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찬찬히 잘 살펴보는 거고요. 듣는 거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듣는 건데 예.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사람의 선입관이나 편견을 최대한 내려놓고 그냥 들어라. 네,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을 때도 내 생각이 많이 개입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아니면 이러면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못 견딜 것 같은데 이런 편견을 가지고 들으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 이제 어려움이라던가 필요한 것들을 잘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잘 보고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가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게 됐다면은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들은 사람이 당사자가 직접 뭔가 도움을 줄 수도 있겠고 들은 사람이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는 네. 주변에서 가용할 만한 어떤 이제 자원 체계를 연결해 줄 수도 있겠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연결해 줄 수도 있겠고, 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갖고 있는 강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기억하는 너의 모습, 내가 알고 있는 너의 강점, 이런 것들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 그것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듣고 연결하기만 잘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반드시 이거는 해요. 보고 듣고 연결하기. 네. 요거는 이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 이제 앞으로 비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목표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재난을 겪으신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이건 난 TV에서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한테든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서비스, 어떤 자원도 거기에 맞춰서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격차 없이 네. 재난이나 내가 어떤 역경,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네. 효과적인 서비스가 적시에 이렇게 제공될 수 있다면 훨씬 내가 심적으로 안전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심리 지원 서비스 체계도 전국적으로 좀 균일하게 네. 어떤 높은 질의 어떤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분을 이제 저희가 모셔갖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새겨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요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트라우마 사건을 당한 것, 내가 트라우마 반응으로 고통을 겪는 것, 그 어떤 것도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는 혼자 이겨내기가 너무 원래 힘든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내가 상처를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또 추가적인 위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실 것을 권하고 또 2, 3개월 이상 어떤 고통이 지속된다면은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민영 국가 트라우마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